문화예술인들이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기관에 대해선 수사 진행 도중 공보 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이 없었는지, 세 차례 소환 모두 고인의 출석을 공개한 점이 적법한 행위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고, 사이버 레카 수준의 황색 저널리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10월 19일 경기신문은 첫 단독 보도를 냅니다. 인천시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배우 L씨의 마약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내사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시경의 어떤 관계자가 해당 내용을 흘려준 것인지 밝혀져야 할 겁니다.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관련 수사에서 이런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고인이 정식 입건된 때로부터 2개월 동안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에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사건들에서 검찰, 경찰의 피해사실 공표는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받았다는 보도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995년부터 최근까지 764건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벌받은 사람도 당연히 없겠죠. 심지어 2004년부터 14년 7월까지 83명의 고귀한 생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14년까지냐? 그 이후론 통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쓰레기 조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수사기관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KBS의 행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11월 13일 박민 사장은 취임하면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며 국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편견 없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24일 KBS는 같은 달 초 음성 판정을 받았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뉴스 시간까지 할애해서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후에는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극우 유튜버들이 사생활 침해성 폭로를 일삼으며 사이버 레카 행태를 계속했습니다. 국가 중대사와 재난 상황 등을 보도해야 할 KBS 공영방송이 9시 뉴스에서까지 단독 취재 내용이라고까지 해야 할 시급성과 중대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해당 보도를 삭제해달라는 문화예술인들의 문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망 한 달 전 보도이기 때문에 보도여서 무관하다는 게 변명입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만 나오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했던 정당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과방위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KBS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을 엄단해 황색 저널리즘에 허우적대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의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비극적인 일을 계기로 해서 제2, 제3의 비극이 잇따라선 안 될 겁니다. 경찰의 망신주기 수사 행태와 언론의 인격 침해 보도 관행은 바뀌어야 합니다.